아가씨, 이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상국 나인의 손이 제 앞에 놓인 달걀 하나를 황급히 치워냅니다. 저는 임신 5개월째 조선 왕실의 세자빈으로서 이제 막 입덧이 가라앉고 식욕이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달걀 하나가 먹고 싶었을 뿐인데 상궁의 얼굴에는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 서려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이야기 이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달걀을 드시면 아기께 큰 탈이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달걀이 왜 안 되는 걸까요? 영양가 높고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상궁은 물러서지 않았고 제 시선을 피하며 달걀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처소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달걀을 먹으면 안 되는 걸까? 어머마마께 여쭤보니 어머마마께서도 임신하셨을 때 달걀을 입에 대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10개월 내내요. 세자빈 마마 달걀은 예로부터 임신부가 먹으면 아기가 말을 못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상궁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달걀은 껍데기 속에 갇혀있는 형상이라 임신부가 먹으면 뱃속의 아기도 말문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황당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어쩌죠. 왕실의 대를 이을 귀한 아기인데 제가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아이에게 평생의 불행을 안겨준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달걀을 멀리했습니다. 아니, 달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라상에 오리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부드럽게 삶아낸 오리고기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지만 이번에도 상궁이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오리고기도 안 됩니다, 마마. 오리는 발이 물갈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신부가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기의 손발이 오리발처럼 붙어서 나온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을까 싶었지만 상궁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실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법도가 있고 그 법도는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어머마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에는 토끼고기가 문제였습니다. 궁중 주방에서 특별히 준비한 토끼 백숙이었는데 이것도 제 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토끼는 입술이 갈라져 있습니다. 임신부가 토끼고기를 먹으면 아기가 언청이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언청이 입술이 갈라진 채 태어나는 아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실제로 궁녀 중 한 명이 언청이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궁녀가 임신 중에 토끼고기를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저는 점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고기도 안 됩니다. 달근 발가락이 3개뿐이라 임신부가 먹으면 아기가 조막손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개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개처럼 사나운 성정을 가진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참아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참아야 한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마, 우시면 아기께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어서도 안 됩니다. 태교신기에 보면 임신부의 마음가짐이 곧 아기에게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슬퍼하면 아기도 슬픈 기운을 받고 제가 화를 내면 아기도 사나운 성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합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잉어가 좋습니다. 여주에서 잡은 잉어를 구워서 드시면 아기가 총명해집니다. 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잉어를 먹었습니다. 잉어찜, 잉어탕, 잉어죽. 처음에는 맛있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비린내가 역겨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임신 7개월째 접어들자 음식 제한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고기 반찬이 아예 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두부가 매일 아침 식전에 나왔습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이 아기의 두뇌를 발달시킵니다. 상궁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두부는 담백하고 부드러워서 먹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것만 먹는다는 건 여전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궁중 주방에서 해산물 요리가 올라왔습니다. 오징어와 문어, 그리고 게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젓가락을 뻗었지만 또다시 상궁의 손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해산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징어는 먹물을 뿜고 문어는 다리가 8개나 되며 개는 옆으로 기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드시면 아기가 순산하지 못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대체 뭘 먹으란 말입니까? 생선도 조심해야 하고 고기도 안 되고 해산물도 안 되면 저는 풀만 뜯어 먹으란 말입니까? 하지만 상궁의 다음 말에 저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후궁 마마께서 문어를 드시고 나서 아기를 낳으실 때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문어 다리처럼 아기가 뱃속에서 엉켜서 나오지를 않았답니다. 결국 산파가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아기를 꺼냈지만 아기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니.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저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되자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어미가 참고 있단다.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한다면 어미는 뭐든지 참을 수 있어. 아기는 대답하는 듯 또다시 배를 걷어찼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보다 한 달 먼저 임신한 후궁이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금기시하는 음식들을 거의 다 드셨다고 합니다. 달걀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심지어 오징어까지 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근히 걱정했습니다. 그분의 아기가 혹시 무사할까요? 석 달 후 그 후궁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는 멀쩡했습니다. 손발도 성한 5개였고 입술도 갈라지지 않았으며 울음소리도 우렁찼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이토록 참아온 것은 다 헛된 일이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상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운이 좋으신 겁니다. 하지만 마마께서는 왕실의 정통 세자를 낳으실 분이 아니십니까? 만에 하나의 위험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세자빈이고 제 뱃속의 아기는 훗날 조선의 왕이 될 아이입니다. 백성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아이를 혹시 모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태교신기를 읽었습니다. 사주당 이씨 어른께서 쓰신 이 책에는 임신부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행동거지, 보고 듣는 것까지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부는 모양이 바르지 않은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되고
벌레 먹은 것이나 썩어 떨어진 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저는 책을 읽으며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과일도 가려서 먹고 채소도 신선한 것만 골라서 먹었습니다. 식초도 피했습니다. 식초를 먹으면 아기의 뼈가 약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민가의 부녀자들도 이렇게 조심할까요? 저는 상궁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민가에서도 임신부들이 이런 음식들을 피합니까? 상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마. 민가에서도 비슷한 금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궁중만큼 엄격하지는 않다고 하더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요. 민가에서는 먹을 것도 귀한데 이것저것 가릴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조심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마, 상가댁에서 음식이 들어왔사온데 어찌하오리까? 상궁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임신 8개월째, 이제 출산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친정 쪽 먼 친척 중 한 분이 돌아가셨고 조문을 다녀온 궁인이 그 집에서 받은 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은 모두 치우십시오. 제사 음식이나 상가 음식은 굳은 기운이 서려 있어 아기에게 해롭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알아서 판단할 정도로 금기 사항들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상궁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물러갔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금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누가 처음 이런 규칙들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날 저녁 어머마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마마께서는 저를 보시고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구나. 이제 고지겠다. 예, 어머마마.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음식 금기는 언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어머마마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라고 들었다. 중국에서 전해진 것도 있고 우리 조선에서 생겨난 것도 있다고 하더구나. 특히 태교에 관한 이야기는 중국의 태임과 태사라는 어진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마마께서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듯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태임은 문왕의 어머니이고 태사는 무왕의 어머니였다. 이 두 분은 임신 중에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거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훌륭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태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니 말입니다. 어머마마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도 성종대왕 때부터 왕실의 태교를 매우 중시했다. 임금께서 직접 태교신기 같은 책들을 읽으시고 왕비와 후궁들에게도 읽도록 하셨지.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모든 규칙들이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왕실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법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궁중 의녀를 만났습니다. 의녀는 제 맥을 짚어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계십니다. 마마께서 몸조리를 잘하고 계신 덕분입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의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의녀,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이 음식 금기들이 정말 아기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임신부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술은 절대 금물이라 하였고 찬 음식이나 날 것도 피하라 하였습니다.
그럼 달걀이나 토끼고기 같은 것들은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사옵니다. 하지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옵니다. 의녀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호함 속에서 오히려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이 금기들의 진짜 목적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임신부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태교신기를 펼쳐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사주당 20개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임신부의 마음이 편안하면 아기도 편안하고 임신부가 두려워하면 아기도 두려워한다. 저는 책장을 넘기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음식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가는 이유는 그 행위 자체가 아기를 위한 지극한 정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궁중에서 큰 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라 참석하지 않았지만 연회에서 나온 음식들이 제 처소로도 배달되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음식들 사이에 돼지고기 편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궁이 재빨리 그것을 치우려 하자 저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돼지고기도 안 되는 겁니까? 그렇사옵니다. 마마, 돼지는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 임신부가 먹으면 아기의 피부가 거칠어진다 하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돼지고기마저 안 된다니. 그럼 정말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몇이나 될까요? 소고기 정도만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마저도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양반가의 부녀자들도 이렇게 엄격하게 지킵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특히 양반가일수록 더욱 엄격하다고 합니다.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이니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문득 평민들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들도 이런 규칙들을 지킬까요? 아니면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을까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궁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한 궁녀의 고향 친구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언니 친구분은 뭘 드셨대요? 뭐 특별한 건 없었대. 그냥 집에 있는 건 먹었다는데 아기가 무척 건강하게 태어났대. 달걀이나 닭고기는요? 먹었다더라고. 금기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먹을 게 그것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대.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민가에서는 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럼에도 아기들은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애쓰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금기들은 아기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지킬 수 없는 것.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아기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왕실의 세자빈입니다. 저에게는 백성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금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전마마께서 제 처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세자빈의 처소를 방문하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예를 갖추어 맞이했습니다. 편히 하거라. 몸이 불편한데 무리하지 말고. 대전마마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배를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짐이 들으니 세자빈이 태교를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던데. 과연 그러한가? 황송하옵니다, 전하. 소첩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좋다. 그 마음가짐이 바로 태교의 근본이니라.
대전마마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짐의 어머니 그러니까 대왕대비 마마께서도 짐을 임신하셨을 때 무척 조심하셨다고 들었다. 음식은 물론이고 보는 것, 듣는 것, 하는 말 하나하나까지 조심하셨다고 하더구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대전마마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짐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세자빈도 그러한 마음으로 태교에 임한다면 반드시 훌륭한 원손을 낳을 것이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대전마마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더욱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지키는 이 금기들이 단순히 미신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조선 왕실의 전통이고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수라상을 받았습니다. 잉어탕과 순두부 그리고 신선한 채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들입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저는 뱃속의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어미가 정성껏 먹는 이 음식이 너에게 모두 전해질 것이다. 건강하게 자라렴. 아기는 대답하듯 배를 걷어찼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금기와 규칙들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상궁이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누우면서도 태교신기의 한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임신부는 항상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며 행실을 단정히 해야 한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기를 낳는 그날까지 저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두렵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상궁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임신 9개월째, 출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몸을 일으키려는데 상궁이 황급히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쪽 처소의 후궁 마마께서 아기를 낳으시다가 돌아가셨사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궁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분이었습니다. 얼굴을 마주친 적은 많지 않았지만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궁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기가 나오지를 않았답니다. 산파가 애를 쓰고 애를 썼으나 결국 산모도 아기도 모두 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출산이 이토록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듣자 하니 그 후궁 마마께서 임신 중에 금기 음식을 여러 번 드셨다고 합니다. 개도 드시고 오징어도 드셨다더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 음식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불운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궁중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들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저를 대하는 상궁과 나인들의 태도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마마, 이제 금주를 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상궁이 말했습니다. 출산이 임박하면 처소 밖에 금주를 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제 처소 앞에는 새끼줄에 쑥과 고추를 매단 금줄이 걸렸습니다. 금줄이 쳐지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오직 상궁과 몇몇 나인 그리고 의녀만이 제 처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도 문 밖에서 안부만 여쭙고 돌아가셨습니다. 세자빈,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순산만을 생각하십시오. 상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쪽 처소 후궁의 죽음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지난 9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달걀을 참았고 오리고기를 참았으며 토끼고기도 닭고기도 온갖 해산물도 참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참음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억지로 참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기꺼이 참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마, 송편을 준비했사옵니다. 상궁이 따뜻한 송편을 가져왔습니다. 태교신기에 보면 출산을 앞둔 산모는 송편을 먹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송편의 둥근 모양이 순산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송편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속에 든 팥소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삼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에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산파가 제 처소를 방문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산파는 제 배를 만져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기가 바른 자리에 있사옵니다. 머리가 아래로 향해 있으니 순산하실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산파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태교를 잘하셨다고 들었사옵니다. 몸조리를 잘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산파가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이제 곧 만나게 되는구나. 어미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용이 내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용은 빛나는 구슬을 입에 물고 있었고 그 구슬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몽이었습니다. 용은 왕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혹시 제 뱃속의 아이가 훗날 훌륭한 임금이 될 것이라는 징조일까요? 아침이 되자 저는 상궁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궁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태몽이 옵니다, 마마. 반드시 귀한 아드님을 낳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물론 왕실에서는 아들을 원하겠지만 제게는 아기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제 처소에 특별한 음식이 배달되었습니다. 순무씨죽이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출산을 앞둔 왕비나 세자빈에게 순무씨죽을 올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순무씨가 미끄러운 성질이 있어 산모가 드시면 아기가 순조롭게 나온다고 합니다. 상궁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출산 전에 먹는 마지막 특별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 대왕대비마마께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직접 오실 수는 없으니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궁녀가 전해준 대왕대비마마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거라. 해사는 여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이하여라. 저는 그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궁중의 후궁들도 양반가의 부녀자들도
민가의 여인들도 모두 이 과정을 거쳐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밤이 되자 배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더 아래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곧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마, 이제 곧 산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의녀가 제 맥을 짚어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9달 동안 저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태교신기를 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해산의 순간에는 오직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몸에 힘을 빼며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억지로 힘을 쓰면 오히려 해롭고 너무 긴장하면 산문이 열리지 않는다. 저는 그 구절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후 새벽,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예리한 통증이 배를 휘감았고 저는 비명을 참으며 상궁을 불렀습니다. 마마, 이제 시작되었사옵니다. 상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금세 처소하는 분주해졌습니다. 산파가 급히 들어왔고 의녀도 함께 왔습니다. 뜨거운 물이 준비되었고 깨끗한 천들이 쌓였습니다. 마마, 힘을 빼십시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왕실의 세자빈으로서 품위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통증의 간격이 점점 짧아졌고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산파가 다시 확인하고는 말했습니다. 이제 힘을 쓰셔도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힘을 주십시오. 저는 산파의 말에 따라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마마? 아기 머리가 보입니다. 산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다시 한번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동자이옵니다. 산파의 외침에 방 안의 모든 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입니다. 조선 왕실의 원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마마, 아기를 보여드리겠사옵니다. 산파가 깨끗한 천으로 아기를 감싸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담은 입술, 가늘게 뜬 눈. 완벽했습니다. 저는 아기의 손가락을 세어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완벽한 5개의 손가락이었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리발이 아니었습니다. 입술도 온전했습니다. 엉청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9달 동안의 모든 인내와 참음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달걀을 참았고 토끼고기를 참았으며 오리고기도 닭고기도 모두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완벽한 아기가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마마, 아기가 매우 건강하옵니다.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피부도 매끈하며 사지가 온전하옵니다. 의녀가 아기를 자세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대전마마와 대왕대비마마께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간 듯 했습니다. 곧 궁중 전체가 이 소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자빈이 원손을 순산했다는 소식이 말입니다.
산파가 아기를 데려가 목욕을 시키는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가 지킨 그 모든 금기들 덕분에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걸까요? 문득 서쪽 처소의 후궁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금기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산모도 아기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궁은 금기를 지키지 않았어도 멀쩡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마마, 아기를 데려왔사옵니다. 상궁이 깨끗하게 목욕한 아기를 다시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음식 금기가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 먹고 싶은 것을 참았고 하고 싶은 것을 자제했으며 매 순간 아기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어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대전마마께서 제 처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원손을 보러 오신 것입니다. 과연 훌륭한 원손이로다. 세자빈이 태교를 잘한 덕분이다. 대전마마께서는 아기를 안아보시고는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자빈이 지난 9달 동안 얼마나 조심했는지 짐이 다 알고 있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기에 이렇게 건강한 원손을 얻을 수 있었다. 저는 황송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전마마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원손이 자라서 훌륭한 임금이 되도록 잘 키워야 할 것이다. 세자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대전마마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다시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려는 듯 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자라는 동안 어미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단다.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어미가 얼마나 너를 위해 애썼는지 말이야. 달걀을 먹고 싶었지만 참았고 오리고기가 먹고 싶었지만 멀리했지. 토끼고기도 닭고기도 온갖 맛있는 것들을 다 참았단다. 아기는 잠결에 작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었고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말이야. 며칠 후 저는 상궁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상궁이 제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상궁,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그 음식 금기들이 정말 효험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확실히는 모르옵니다. 마마. 다만 대대로 내려오는 법도이기에 지키는 것이옵니다. 그럼 민가에서는요? 그들도 이런 금기를 지킵니까? 지키려고 노력은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들었사옵니다. 먹을 것이 귀한데 가릴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요. 양반가에서도 이런 금기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평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마마, 상궁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아기를 위해 조심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사옵니다. 저는 상궁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아기는 본능적으로 젖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난 9달 동안 제가 먹은 모든 음식, 잉어와 붕어와 순두부가 이제 제 젖이 되어 아기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았던 모든 것들, 달걀과 오리고기와 토끼고기를 참았던 그 인내가 아기를 지켰습니다. 마마, 원손의 돌잔치는 어떻게 준비하시겠사옵니까? 상궁이 물었습니다. 아직 아기가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돌잔치 이야기라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요. 지금은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기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제게 특별한 음식이 배달되었습니다. 달걀이었습니다. 산후조리를 위해 궁중 주방에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마, 이제는 드셔도 되옵니다. 산후에는 달걀이 기력 회복에 좋사옵니다. 상궁이 말했습니다. 저는 달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9달 동안 그토록 먹고 싶었던 달걀이었습니다. 저는 달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미 더 큰 기쁨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달걀 따위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제 품에 안긴 아기라는 기쁜 말입니다. 저는 달걀을 다 먹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세상은 참 아름답단다. 저는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어미가 내게 물려줄 것은 많지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가르쳐 줄 수 있어. 바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꺼이 참고 견디는 법 말이야. 아기는 대답 대신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태교신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태교는 임신 중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어미의 교육은 계속되어야 하며 어미의 행실이 곧 아이의 거울이 된다. 저는 책을 덮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고 바르게 교육하며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제 앞에 놓인 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저는 아기를 요람에 눕혔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잘 자거라, 내 아들아. 어미가 항상 내 곁을 지킬 것이다. 원손이 태어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이제는 제 얼굴을 알아보고 방긋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지난 9달 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아기를 안고 처소의 작은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복숭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아기는 햇살을 받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마마, 민가에서 올라온 상소가 있사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상소입니까? 원손 탄생을 축하하며 민가의 부녀자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소를 받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평범한 여인들의 절박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 금기 음식을 피하고 싶지만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먹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기에게 탈이 날까 두려워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왕실의 세자빈으로서 온갖 보살핌을 받으며
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밖의 수많은 여인들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궁, 제가 대전마마께 아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궁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요? 민가의 임신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저는 대전마마를 아련했습니다. 원손을 안고 간 저를 보시며 대전마마께서는 흐뭇해하셨습니다. 원손이 부쩍 자랐구나. 세자빈이 잘 키우고 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런데 오늘 전하께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민가 부녀자들의 상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전하, 소첩이 지난 9달 동안 깨달은 것이 있사옵니다. 음식 금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신부의 마음이 편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전마마께서는 관심 있는 표정으로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민가의 부녀자들은 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형편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야말로 산모와 아기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아닐까 싶사옵니다. 저는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첩이 생각하기에 금기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아기에게 탈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산모가 마음을 편히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몸조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대전마마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혹시 제가 월권한 것은 아닐까요? 세자빈의 말에 일리가 있구나. 대전마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짐도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바이다. 왕실의 법도는 왕실에서 지키면 되는 것이고 백성들에게까지 똑같이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전마마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의원에 명하여 백성들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도록 하겠다. 지나치게 엄격한 금기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담도록 하여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날 저는 처소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모든 금기들, 달걀과 오리고기와 토끼고기를 참았던 그 시간들이 정말 필요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닐지라도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어미가 되는 법을 배웠고 아기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미가 똑같은 방식으로 아기를 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왕실의 방식이 있고 양반가의 방식이 있으며 민가의 방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입니다. 석 달 후 내의원에서 만든 안내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미리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내서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금기 대신 실용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술은 피할 것, 날 것과 상한 음식은 먹지 말 것, 과도한 노동은 삼갈 것, 무엇보다 마음을 편히 가질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옛 어른들이 전하는 금기들은 아기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킬 수 있다면 지키되 형편상 지킬 수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 어미의 근심과 두려움이야말로 아기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원손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손은 이제 제법 몸집이 커졌고 옹알이도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어미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오겠지. 어미가 너를 임신했을 때 달걀을 먹지 않았던 이야기 말이야. 아기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달걀을 먹으면 아기가 말을 못하게 된다고 했어. 그래서 어미는 9달 동안 단 한 번도 달걀을 입에 대지 않았지. 저는 아기의 보들보들한 볼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를 낳고 나서 알게 되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달걀이 아니라 너를 향한 어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이야. 밤이 깊어가자 저는 아기를 요람에 눕혔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훗날 원손이 자라서 아비가 되었을 때, 혹은 딸이 어미가 되었을 때 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임신은 여인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도 어려운 시간이다. 저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옛 어른들은 수많은 금기를 전해주셨다. 달걀을 먹지 말라, 오리고기를 피하라, 토끼고기를 멀리하라. 이 모든 것이 아기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붓을 적시며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이 금기들의 진정한 의미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아기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을.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규칙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저는 잠시 붓을 멈추고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킬 수 있다면 지키되, 지킬 수 없다면 자책하지 말라. 어미가 편안해야 아기도 편안하다. 어미가 행복해야 아기도 행복하다. 글을 다 쓰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궁녀의 언니였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아기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세자빈 마마 소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사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임신 중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금기를 지키려 했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그러지 못했사옵니다. 달걀도 먹었고 닭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걱정했사옵니다. 그런데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기는 통통하고 혈색이 좋았습니다. 예, 마마. 그래서 이제는 깨달았사옵니다.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해로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제 마음을 대신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원손에게 젖을 물리며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수많은 어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풍족한 환경에서, 어떤 이는 가난한 환경에서,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아기를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미들은 같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왕실이든 민가든 양반가든 상민이든 아기를 향한 사랑은 똑같습니다. 원손이 100일을 맞이하는 날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나라가 기뻐했고 백성들에게는 쌀과 포목이 하사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자 저는 혼자 처소에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임신을 알게 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달걀을 참았고 오리고기를 멀리했으며 토끼고기도 닭고기도 피했습니다. 해산물도 조심했고 과일도 가려 먹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힘들었지만 동시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달걀 하나를 참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기를 위해 내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진정한 어미가 되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름밤의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든 원손의 요람 곁으로 가서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가야, 너는 어미의 모든 희생이 응축된 존재란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렴. 희생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달걀 요리를 먹었습니다. 궁중 주방에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었지만 예전처럼 간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달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품에 안긴 아기, 그리고 아기를 향한 이 벅찬 사랑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빛 아래 조선의 수많은 어미들이 아기를 안고 잠들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미에게 고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금기를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어미입니다. 형편이 허락한다면 지키시되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사랑이며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조선시대 임산부가 달걀을 먹지 않았던 것은 미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기를 향한 한없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랑만큼은 시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요람으로 다가가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잘 자거라, 내 아들아. 어미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렇게 긴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조선의 밤은 깊었고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어미의 사랑은 그 어떤 별빛보다도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